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실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대학원생들하고 초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주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실습에 관계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실습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빅데이터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빅데이터 실습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몇 분들을 모시고 콘텐츠 협찬을 좀 받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전문가 분들은 본인들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라든가 혹은 새로 만드는 콘텐츠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 협찬으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새로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나 이론적 시각을 넘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박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차 시 파이액 데이터를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을 파이액이라고 넣으시면은 두 번째 사이트가 파이액을 제공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네, 파이액을 들어가 보시면은 32비트와 64비트의 그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인스톨을 직접 여기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zip 파일로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포터블로 할 것이냐. 그냥 인스톨 zip이라는 파일을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설치를 진행하지 않고 폴더로서 여러분들의 PC에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스톨 zip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행되어 있는 폴더 이제 웹사이트를 내리고 진행되어 있는 폴더를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그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곳에 압축을 해제하시면은 네, 저는 네, 이렇게 파이엑에 이제 폴더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두 개니까 하나는 삭제를 하고 네. 그러면은 파이엑에 대한 파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실행은 파이엑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은 형태의 그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벌틱스가 5이고 그 각각의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스로 넣어 가지고 방향성이 있게끔 결과물들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파일을 만들 때 보통 이런 한 메모장이나 아니면은 노트패드를 이용하실 경우에 세이브를 하면은 결국은 txt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net이라는, 그러니까 확전자가 .net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야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파일을 저장을 하실 때 보통 이게 노트패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파일 형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형태들로 만들지 말고 모든 것점 모든 것으로 누르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파일 이름을 넣고 뒤에다가, 보통은 이렇게 없겠죠.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에
네, 테스트 저는 뭐 3.net이라고 넣어야지 파일들을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net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내 컴퓨터에는 이 확장자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빈 화면으로 나타나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얘는 마지막에 이 지금 여기 기호는 제가 이미 잘 볼 수 있게끔 해놨는데 얘는 엔터를 치면은 나타나는 겁니다. 엔터 기호예요. 근데 제가 앞서 작업할 때 엔터 기호가 없었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는 엔터를 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약간 처음에 작업을 할 때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면은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엔터를 쳐버리면 버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일을 불러올 때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이제 띄어쓰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모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장도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메모장 앱을 열어가지고 똑같이 네, 제가 이 형태의 데이터를 복사해서 노트패드를 설치를 안 하신 분은 네, 메모장을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다른 이름 이제 저장이나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여기 보시면 파일 형식을 텍스트 문서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파일로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네, 테스트 5.net이라고 정리를 해 이렇게 작업을 해야지 최종적인 결과물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파일을 만들었어요. 파일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는 직접 한번 넣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넣는 것은 네트워크스에다가 파일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픈을 열고 제가 먼저 제가 메모장으로 만들었던 테스트 5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라인이 15개에 13개의 라인이 들어가 있어서 뭐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 리포트를 보여주고 여기에 보시면은 속성값이 나와 있어요. 이 경로에 데이터를 네가 단넷이라는 데이터를 넣었는데 그런데 투모드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버텍스는 8개가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정보를 제공해 주죠. 첫 번째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넣었던 거는 우리가 그냥 단순 그 투모드가 아닌 원모드의 형태들의 결과물들이 들어가 있으니 일단 이 값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과물들을 넣고 여기 드로우가 있죠. 네, 드로우를 눌러 보시면 노란색의 A, B, C, D, E의 방향성이 있는 결과물들을 여기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 화살표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럼 D에는 화살표가 없는 형태의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파일은 뭐 다시 설명드리지만 그냥 파일의 앞쪽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로 실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만 제대로 정리를 하면은 큰 문제 없이 분석과 결과물들을 내실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분석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가 되어 있고 파티션에다가 나는 이제 디그리 값을 보고 싶다. 그래서 all을 누르면은 파티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체의 디그리 값을 내가 계산했다라고 리포트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파티션에 디그리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돋보기를 한번 눌러 보면은
자, A, B, C, D, E에 대해서 디그리 값이 이렇게 나와 있다. E는 2개가 연결되어 있고 A는 4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드로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자, E가 2개가 연결되어 있죠. 자, E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연결되어 있다. 자, A는 4개가 연결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연결 정도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디그리 값도 있겠지만 우리가 비트위니스도 배웠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른 형태의 값들도 한번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에다가는 나는 센트리티의 값을 넣어주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다가 비트위니스에 대한 값을 넣어줘 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벡터라는 곳에다가 비트위니스의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돋보기를 눌러보면 A, B, C, D, E에 대해서 비트위니스가 계산된 값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나는 저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저장을 누르시면,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 파일들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1에 테스트 1이라고 놓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1의 벡터를 한번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보면 지금 나와 있는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값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순서는 A, B, C, D, E. 테스트 1에서 정의했던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시각화를, 이거는 처음에 이 드로우를 했던 거는 이 네트워크에 대한 모양이라면은 나는 이제 뭐 어떤 노드나 다양한 형태의 결과물들을 같이 결합해 가지고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드로우를 눌러서 지금은 파티션 첫 번째의 파티션에 네트워크를 누르면은 이 모양이 되게 되는데, 두 번째로 드로우를 눌러서 파티션의 첫 번째 것들을 넣어줘 라고 하니 첫 번째 파티션은 색깔을 구분하는, 즉 디그리의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구분해주는 형태들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벡터도 있겠죠. 그러면은 노드의 사이즈도 같이 넣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첫 번째의 파티션과 첫 번째의 벡터를 적용해줘 라고 하면 좀 이 크게 사이즈의 차이가 나죠. A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B가 작게 나타나는 이 모양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파이앱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 단계들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내용을 눌러 보시면은,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앞서 테스트 5에 단넷이라는 파일들을 넣어 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얘를 한번 드로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전혀 다른 모양의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로 테스트를 했던 테스트 2번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물론 다 테스트 5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보면 네트워크에 인포를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시각화 한번 해보면 각각의 시각화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글로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 한글이 깨졌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정리를 하는 과정 내에서 얘를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클러스터를 했었죠. 클러스터를 제가 파티션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는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 강의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벌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 3개는 111, 그 다음에 4개, 나머지 4개는 2라고 아주 간단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를 클러스터를 했어요. 그래서 2개의 투모드와 클러스터를 했던 부분들을 적용을 시켰죠. 얘를 이제 눌러보면 라벨이 어떻게 정할 것이냐 라는 형태들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면 되겠죠. 처음이 뭐 락이다, 락. 그 다음에 뭐 발라드, 또 뭐가 있을까요? 댄스, 뭐 힙합, 그 다음에 재즈 등으로 이제 라벨을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시각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벨이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적용한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드로우를 해서 첫 번째 파티션을 눌러 보시면은 A, B, C에는 노란색이고 음악은 일정 부분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네트워크를 들어가서 벡터에다가 이번에는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을 넣었는데 0과 1 사이의 값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1차적으로 디그리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이제 단위가 다 888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8개의 노드에 대해서 디그리 값이 확인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돋보기를 누르면은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디그리 값이 얼마인지 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 다음에 드로우를 눌러서 첫 번째 벡터 파티션에 그 클러스터를 했던 것과 그 다음에 벡터에 있는 이 첫 번째 값들을 같이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티션과 첫 번째 벡터를 눌러 보시면 이제 노드의 사이즈도 달라지고 각각의 색깔들도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아웃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레이아웃을 들어가서 앞서 이제 에너지에 들어가서 카와이를 누르고 프리를 누르면은 앞서 봤던 모양이랑은 전혀 다른 형태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얘는 지금 제가 사라져서 레이아웃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누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 단계의 그 그림들도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그래프 온리를 눌러 가지고
그 라벨이 다 사라졌는데, 라벨은 이제 옵션을 들어가서 여기서 네, 라벨을 찾아서 여기 보면은 마크 버틱스 유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화살표와 라벨이 없게끔 만들었는데, 여기에 네, 라벨을 누르시면은 네, 라벨 모양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얘도 똑같이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손으로 예, 왼쪽 마우스를 왼쪽 키를 누른 다음에 위치들을 변경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드로우에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놓고 레이아웃을 이제 다른 형태들로 한번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펼쳐져 있는 모양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3D로까지는 아마 실제 얘가 노드가 너무 실제로 이제 크진 않아 가지고 3D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네, 크게 보이지는 않는데, 약간 이 화면상에서 높낮이가 살짝 나타나는 형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량의 어떠한 행위자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평면상으로 표현했을 경우에 그 모습들이, 이게 선들이 너무 중첩되어 있을 경우 잘 표시가 안 나타날 때, 그럴 때 뭐 어떤 뭐 3D를 이용한다든가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텍스트나 이런 데이터들은 뭐 대부분은 이제 2D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크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샘플로 만들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메모장에 넣어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쉽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또 타이핑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개수도 셀 수 있고 등등의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이터들을 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드 엑셀 상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A는 B고, 그 다음에 B는 C고, 그리고 뭐 D는 뭐 A고, 이런 식에 대한 엣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옆에 가중치가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쉼표가 들어가 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를 파이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컨버팅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컨버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엑에 들어가 보면은 텍스트 투 파이엑, 혹은 여기 보시면은 엑셀 투 파이엑, 혹은 텍스트 투 파이엑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텍스트가 정해져 있고, 텍스트가 이런 형태로 존 먼데이라는 형태들로 텍스트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얘를 여기에 인풋에 넣고, 그 다음에 구분자가 탭으로 되어 있는지 컴마로 되어 있는지 등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상위에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할 때 위에 행에다가 어떠한 변수명을 적어 놓은데 얘를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등을 정리를 하고, 원모든지 투모든지 를 정리를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파이엑에서 사용할 수 있는 .NET의 파일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엑셀 파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엑셀로 그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여기다 인풋에 넣고 아웃풋에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시트는 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컬럼은 뭐고, 두 번째 컬럼은 뭐다 라는 형태들로 들어가 정리를 해 놓은 다음에 크리에이트를 누르면은 파이엑 파일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엑셀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엣지 리스트로 구성을 해 놓는 데이터를 텍스트나 혹은 엑셀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엑 이 컨버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세 가지가 또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2버전이 있다면 이제 더 개발을 해서 3버전까지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텍스트 투 파이엑 3버전이라고 해서 똑같은 형태이긴 한데 그 부분 성능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액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뭐 10,000개 이상의 노드들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0,000개를 단넷의 프로그램들로 만들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미 우리가 엣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 컨버팅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실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번 파이액 데이터 그 소프트웨어는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